그날 무대는 조용하게 시작했다.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고 마이크가 준비되고 객석의 숨소리조차 가벼워지는 순간. 그리고 무대 중앙에 선 사람 바로 이찬원이었다. 미스트롯 참가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무대를 준비해왔다. 감정과 긴장 경쟁과 압박 속에서 자신을 쥐어짜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찬원은 그 무대에 등장해 참가자들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힘으로도 기교로도 아닌 감정으로. 1. 노래 한 곡이 만들어낸 정적. 이찬원이 노래를 시작하자 무대는 완전히 잠잠해졌다. 참가자들, 코치진, 방청객, 제작진 모두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노래는 여유롭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쉬운 듯 담백했다. 하지만 그 담백함 속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이찬원의 스타일은 이런 방식이다.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대신 스며들게 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꺼내게 만든다. 이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다. 2. 참가자들의 눈이 흔들리다. 노래 중간에 카메라가 참가자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긴장감이 녹아내리는 표정, 감정이 차올라 숨을 들이마시는 표정, 눈시울이 붉어진 표정, 입술을 꽉 깨무는 표정. 그 장면은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료가 동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처럼 보였다. 특히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던 참가자들조차 눈가가 젖어가는 게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그건 노래의 힘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수의 표현력과 진심의 힘이었다. 샘 감동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찬원은 무대에서 큰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 고음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기술을 과하게 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더 깊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가진 감정이 이미 충분하다. 노래는 경쟁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이 메시지는 참가자들에게 깊게 꽂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누구보다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코치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코치들도 표정이 바뀌었다. 평소에는 기술과 표현을 냉정하게 분석하던 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가수로 돌아가 있었다. 한 코치는 조용히 말했다. 이래서 노래가 무섭고 아름답다. 노래는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 그 사람의 역할을, 위치를, 나이를, 경험을 모두 떠나서 뒤늦게 찾아온 울컥함. 노래가 끝난 후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이건 시상식이나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기 드문 순간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더 강렬했다다. 10초 참가자들의 마음을 녹인 이유. 간단하다. 이찬원은 노래를 잘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기술과 평가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노래는 원래 그런 게 아니다. 노래는 마음을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행위다. 그날 이찬원은 그걸 해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그걸 받았다. 이 장면이 시청자에게 남긴 메시지. 방송 직후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순간만큼은 경쟁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이 왜 울었는지 알겠다. 찬원이가 무대를 따뜻하게 만든다. 트로트가 감동을 주는 장르라는 게 증명됐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위로다. 그리고 어떤 팬은 이렇게 정리했다. 오늘은 채점이 아니라 치유였다. 그날 무대를 끝으로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경쟁 중심으로 팽팽하게 돌아가던 미스트로스터의 공기가 이찬원의 노래 한 곡으로 부드럽게 풀렸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참가자들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까지 바뀌었다는 점이다. 1. 참가자들이 왜 위로받았을까?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항상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 1. 나는 더 잘하고 싶다. 2. 하지만 얘도 잘한다. 이 두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다. 특히 무대가 잦아질수록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누적된다. 그런데 이찬원은 그 압박을 깨는 방식으로 노래했다. 잘해 보이려는 에너지가 없고 인정받으려는 과장도 없고
감정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공연이 끝난 뒤 입을 모아 말했다. 좋아서 놀란 게 아니라 편안해서 울컥했다. 이건 진짜 위로의 메커니즘이다. 위로는 누가 알려고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을 때 생긴다. 이찬원의 보컬이 가진 감정형 코드. 이찬원은 기술형도 아니고 화려한 퍼포먼스형도 아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형이다. 감정형 보컬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감정을 밀지 않는다. 남는 여백이 있다. 듣는 사람이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시청자와 참가자는 노래를 관람자가 아니라 공동 참여자로 경험하게 된다. 이 방식은 최근 발라드나 인디씬에서 많이 쓰이지만 트로트 장르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신선하게 작용한 것이다. 3. 경쟁 프로그램에서 이런 무대가 더 강한 이유. 대부분의 경쟁 프로그램은 감정을 소모시킨다. 참가자들은 긴장하고 비교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기회를 찾는다. 이때 갑자기 등장한 쉴 수 있는 무대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강한 대비 효과를 가진다. 프로듀서들은 이런 걸 감정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른다. 감정 브레이크가 없는 프로그램은 시청 피로도가 높아서 중반에 힘을 잃는다. 반대로 잘 들어간 프로그램은 끝까지 끌고 간다. 이찬원의 무대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들어왔다. 4. 참가자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이후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면 재밌는 변화가 있었다.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시도기술 위주 표현 방식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 표정과 호흡의 완화, 불안보다는 전달로 전환. 제작진도 이를 알아채고 편집에서 감정선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대 후 인터뷰 클립에 이런 대사들이 등장했다. 저도 마음으로 불러보고 싶어졌어요. 무대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기술 말고 감정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바로 서사다. 그리고 시청자는 서사에 반응한다. 5고 이 장면이 미스트로스포 전체 흐름에 준 영향. 한 프로그램 안에는 턴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날 이 무대는 미스트로스의 감정선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과거에는 실력, 점수, 생존이었다면 그날 이후에는 감정, 공감, 응원으로 흐름이 옮겨갔다. 프로그램이 기술 경쟁에서 인간 서사 경쟁으로 넘어간 것이다. 6구 시청자의 반응은 더 강렬했다. 방송 후 댓글창과 커뮤니티 반응은 이렇게 정리된다. 찬원이가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었다. 트로트는 결국 사람이다. 이런 무대가 오래 기억된다. 이찬원은 장르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문장이 하나 있었다. 트로트가 왜 감동인지 설명할 필요 없이 보여준 무대. 7위 마지막으로 남는 이야기. 관객은 노래를 귀로 듣지만 좋은 노래는 가슴으로 기억한다. 그날 미스트로스토의 참가자들은 관객이 아니라 동료로서 그 무대를 경험했다. 그래서 웃지 않고 울었고 박수보다 침묵이 길었고 리액션보다 공감이 먼저였다. 그리고 그 무대는 조용히 끝났지만 프로그램에게는 큰 파장을 남겼다. 노래는 경쟁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이찬원이었다.